준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영어 모의고사 이제 전체 스크랩 해주는 건데요. 먼저 이제 내신은 이제 1학년 때 해봤지만 일단 교과서를 중심으로 많이 내는 학교도 있고 뭐 시골이나 이런 데서 이게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교과서를 거의 교과서가 뭐 아주 짜잘한 것까지 다 내기 때문에 거의 원문을 통째로 외우라 그러고 뭐 외고 같은 데서 보면 문장 다 있는데 전치사 하나 딱 빠지든지 아니면 이 철자가 한 개 틀려요. 이해되세요? 어마무시하게 이런 적도 있어요.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부교재를 쓰기도 하죠. 그 부교재까지 시험 범위가 당연히 포함이 되고 거기다가 몇 년도 모의고사 몇 월달치라고 지정을 해버리면 이제 시험 범위가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굉장히 뭐 해설본 보면서 열심히 외우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내신이 갈리는 거는 어법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문법이죠. 어법이라고 하면서 다음 좀 틀린 것은 이렇게 나눈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법 문제가 15문제, 30문제에서 15문제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30문제는 뭐 해석이고 여러 가지 대비를 했으면 다 맞는데 이거는 그 실력대로, 문법 실력대로. 그러니까 거의 내신 점수가 문법 점수다. 왜 단어를 모를 가능성은 적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범위를 정해주니까 줄거리나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법 점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문법 점수랑 포함해서 서술형 점수가 내신 등급을 가른다. 그럼 서술형 그럼 뭐냐? 이 문장을 만들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문법에 맞게. 그러니까 까다로운 문법이나 아니면 변형된 구조가 되어 있는 것들의 문장을 주고 이 문법에 맞게 서술형을 쓰라고 하니까 이 서술형을 쓰려고 하면 결국은 이 문법뿐만 아니라 문장 자체를 통째로 기억하고 암기하는 능력. 그러니까 거의 암기력, 문법 암기력, 그쵸? 문장 암기력. 이거에 따라서 얼마나 자주 보느냐에 따라서 내신 점수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영어는 저는 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영어 선생님들은 다 문제라고 그러세요. 문법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온다고. 근데 맞아요. 이거는 그냥 읽으면 어느 정도 뭐 당연하게 풀 수 있는 건데 한 문제고 옛날에 이제 영어 선생님들한테 수능에 나온 문법만 해달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8회 2시간씩이면 되더라고. 8 곱하기 12 그럼 16시간이죠? 한 8회 2시간씩 뭐 16시간인데 90분씩 해도 된다고. 그때 4회로 해도 된다고. 그러니 하루 몰아서 하루에 한 뭐 10시간 하면 된다고. 하루에 한 8시간만 해도 된다고. 실제 하루에 8시간은 했어요. 모아서. 그랬더니 어법 틀린 것만 모아놓고 풀어라 그랬더니 애들이 거의 한 95%? 이 정도 맞춰버리니까 하루 투자해가지고 진짜 이 어법을 그 비슷한 유형으로 요거만 나온다고 하니까 나오는 것만 나와서 그러니까 어법 문제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3용으로 어법 문제집이 있는데 이걸 한 번을 다 풀어도 실제적으로 한 문제.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점수로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필요해졌었는데 지금은 이게 1등급이 되고 2등급이 되고 뭐 2등급부터 감점하는 학교가 있고 1등급부터 감점 2등급 돼서 1등급 차이가 감점 점수가 이제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조금씩. 그래서 학교를 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1등급 2등급 차이가 막 0.2점 이렇게 감점밖에 안 돼서 수학 한 문제를 틀리면 예를 들어서 1점 수학 예를 들어서 3점짜리 4점은 말고 3점짜리 틀리면 표준 점수가 이게 표준 점수로 치면 한 5점, 5.5, 6점 거의 5점대에 육박하거든요. 표점으로. 근데 1.5 가중치를 넣어서 5에다가 1.5가 되니까 한 7점. 이거는 7점이거든요. 아무리 커도 여기 쭈르륵 감점돼도 이 7점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네. 이 감점수로. 그러니까 비중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가 실질적으로 사교육에서는 거의 몰라 그래버렸어요. 근데 저는 네. 정시로 갈 게 아니라 최저를 맞춰야 되니까 등급으로. 영어 무조건 1등급이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렇게 돼서 무조건 1등급을 맞아야 된다라는 상황인데 어쨌든 내신이 일정 등급이 나오면 이 등급 맞출 수 있는데 비용상으로 그럼 똑같아요. 무조건 1등급 맞는 거랑
1등급에서 0등급 사이 맞는 거 요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거든요. 1등급 턱걸이 올라가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데 불안하면 여기까지는 올려줘야죠. 올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첫 번째 이제 그러면 영어 모의고사를 공부하면 첫 번째는 뭐냐 단어 뭐 순서대로 치면 단어 다음에 단어가 모이면 뭐가요? 문장이 되죠. 문장이 모이면 뭐가 돼요? 단락이 되죠. 그럼 단락이 모여서 뭐가 되죠? 글이 되죠. 단락이 되고 단락이 모여서 글이 되고 그러면 요 사이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영단어 공부할 때 이렇게 영단에서 깜빡이라도 외우고 여러 가지 그 영단어만 쓰고 쭈루루 외우는데 이게 기억이 영단어를 해서 단어를 쓰고 땡땡해서 한글을 쓰고 외우면 순간에 암기는 돼요. 순간 암기가 집중력이 좋으면 또 빨리도 돼요. 그렇지만 오래 남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장기 기억에서는 문장 속에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단어장 같은 거 아이들을 볼 때 연돈 포방터에서 이렇게 때려가지고 고기를 사가지고 때리잖아요. 때린 다음에 튀기는 것처럼 이 문장을 이게 영어 단어장에 있는 문장을 10회 정도 독해를 한 다음에 10회 정도 10회에서 근데 이 고기를 몇 번 떨어야 되는지는 이건 노하우 아닐까요? 본인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요? 본인은 부드러운 거 좋아 그럼 계속 때려야 되고 이걸 고기가 쫄깃쫄깃해야지 이걸 이렇게 많이 때리면 어떡하냐고 다 부서진 것 같다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냐요. 본인이 가장 먹기 좋은 상태까지가 10회인지 20회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7회인지를. 그러니까 문장을 독해를 해야 되는데 참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실험해봤어요. 이거를 읽으라고. 그런데 모의고사를 보면 전부 몇 문제예요? 45문제죠? 45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뭐 듣기를 빼더라도 그냥 대략 한 12문제 12문장 이렇게 치면 500문장이잖아요. 500문장을 80분 컷으로 끊어줘야죠. 그러면 80분 안에 이 단어장은 몇 문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500문장을 봐야죠. 그러면 여기 500문장을 보고 한번 또 500문장 보면 80분 두 번만 하면 이 단어장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이 모의고사 독해하듯이 이걸 여러 번, 10번을 읽으면 열흘밖에 투자를 안 한 거잖아요. 열흘 투자한 다음에 단어장을 외우면 2달 걸릴 거 1달에 걸린다. 근데 너무 아이들이 그냥 한 장씩 한 장씩 있고 앞에 우대가 늦은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들은 꾸준하게 그래도 나가는데 늦은 아이들은 앞에만 새카맣고 뒤에는 허야해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한테 이거를 고1 들어가는 애한테 이거를 단어장을 사오라고 해서 오늘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독해해야지 공부 시작할 수 있다고 독해하라고 했더니 6시간 걸려서 다 하더라고요. 머리 터질 것 같다고. 왜? 줄거리가 연달아 안 되니까 이 문장과 문장이 휙휙 달라지니까 할 때마다 막 휙휙휙휙 해서 다른 줄거리들을 해야 되니까 더 힘들었다고. 그래서 그건 인정하는데 어쨌든 단어 문제는 이렇게 단어장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를 한다면 이제 어근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유튜브 찾아갔더니 어근으로 50강을 강의를 해놨더라고요. 단어를 쭉 하는데 50강 내가 시험 볼 거면 다 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주르륵 해놨으니까 무료로 공개를 해놔서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고 해놨는데 여기 단어가 막 4, 50개씩 돼요. 따라서 지켜보기만 해도 그걸 어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뭐 이런 걸 본다든가 어근을 본다든가 또 아니면 주제별 단어가 있어요. 그 말고 수능에서는 그럼 주제별 단어는 뭐냐? 뭐 경제면 경제, 뭐면 뭐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까지 묶어서 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해설지 보면 이 뒤에 보면 요 해설 나오고 여기 단어들 쫙 나오잖아요. 해설지 보면 제가 그러는데 요것만 가지고 요 앞에 있는 글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요것만 가지고 주제를 뽑으면 이게 주제별 단어라고. 책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따로따로 해요. 그게 아니라 이 주제를 생각하고 이 주제 한 줄을 생각하고 이걸 연결해서 이 단어를 이런 단어를 해가지고 뭐뭐는 예를 들어서 A는 B와 같이 C를 대서 D가 되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서 줄거리를 만들어서 외우면 이 단어를 전체를 기억하기도 좋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런 것처럼 어근별이든 주제별이든 이렇게 단어는 이렇게 기본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더 심화해서 외운다는 개념으로 외워줘야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요거만 하거나 하면, 그리고 단어를 하나씩 외우면, 그러면 꾸준히 외울 수 있으면 이미 공부 잘하니까, 뭐, 영어 공부 어떻게? 하는 건 고민 자체가 없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고민한다면 출발점은 이렇게 0단어장 외우라는 거죠. 근데 이 0단어장에서 문장이 또 확장돼가지고, 천일문도 독해 기초를 위해서 읽거든요. 기적의 505문장도 천일문도 수준이 있잖아요. 뭐 기초도 있고, 뭐 좀 중급도 있고, 고급도 있고, 기적의 505문장도 있고, 또 이렇게 문장 독해를 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문장 패턴, 문장의 패턴이나 샘플. 그러니까 이 천일문은 1000가지 패턴을 얘기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단어장의 확장형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왜 공부를 하냐면, 어차피 독해를 할 때 주성분과 부속성분, 국어에서는 필수 성분과 수식하는 성분은 명확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돼서 딱딱딱 눈에 찝히지 않으면 독해 속도가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로 쓰는 이유는 이 주어를 중심으로 수식한 거, 이 동사를 수식한 거, 아니면 목적어로 수식한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룹별로 해서 읽을 때 보통 아이들한테 읽으라 했더니 이렇게 끊잖아요. 왜 끊냐면 똑같이 독해를 하더라도 읽을 때도 어디까지 가냐, 여기까지 쭉 가고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세 가지 덩어리로. 그래서 머릿속에서 육하원칙으로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필수 성분 가지고. 근데 필수 성분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 수식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생각이 더 누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해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끊어주면서 어디에서 끊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초 문법을 하는 거죠. 이 기초 문법이 얘네들 설명하는 데 있거든요. 복잡한 구조나 이런 걸 할 때 팁 같은 거.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지.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이 내신에서 말했던 문법들을 싸그리 내서 단어 어느 부분이 틀렸다라는 것보다 쭈르륵 나가줘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자, 요거까지는 잘해요. 좀 단어 문장까지는 잘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안 하는 게 이 단락이에요. 무슨냐면, 하나의 영어의 지문에서 여기 형식 단락으로 하나만 딱 떠서 애들이 이걸 읽지만 이건 실제적으로 한 편의 글이에요. 한결의 완선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은 기승전결로 되는 게 제일 많고, 영어에서는 기승전결로 되는 게 많고, 아니면 기서결로 많고, 서론본론 결론이든지 처음 중간 끝이든지, 이 처음 중간 끝으로 있는데, 이렇게 글을 인트로 할 때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시작하는지, 영어에서 다 이렇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작하면 일반적이지 않은 게 결론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거를 특별한 특수한 게 뭘까, 이렇게 예상하면 주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는 인트로, 이 시작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요? 이 단락과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과 이 네 번째 단락이 어떤 관계냐가, 어떤 관계, 이 두 개 단락, 이게 어떤 관계로 이어졌냐. 그러면 이건 주제다. 그러면 이거는 예시다. 아니면 이거는 대조다. 이런 걸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연결어라는 거죠, 국어에서. 그래서 국어에서는 접속어라고 그랬고, 그죠? 표지어. 얘네는 연결어라고 그러죠. 그 연결어 자체를 전부 다 체크를 하면 진짜 구조가 눈에 뻔하게 드러나는데, 근데 뭐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원래 이걸 수능용으로 작성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처음부터. 어떤 원판글이 있다는 거죠, 원판글. 그러면 이게 수능 보기 좋게 거의 이게 몇이에요? 4, 3, 12, 4, 4, 16. 12에서 16줄, 그럼 15절 중 15줄, 14줄, 그죠? 그러면 이게 15줄로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이 나와 있는 글을 찾아갖고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글이라면, 이거는 핵심 요약이라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로 압축을 확 하니까 압축률이 50% 정도 되겠죠. 근데 여기에 예시를 넣어봐요. 어떤 사례를 넣는데 사례를 압축할 수 있어요. 이건 지금 닥쳐. 그러면 이건 압축률이 70%밖에 안 되는 게. 이거는 굉장히 50%를 줄였지만 이거는 30%도 못 줄여서 이거는 70%가 그대로 써 있다는 거죠.
또 그걸 가지고 어떤 걸 또 압축할 때는 이건 또 확 압축해갖고 40%만 남고 나머지는 다 압축됐다는 거죠. 이게 뭐가 달라요? 압축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논리적인 그 논술 선생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영어로 나오는 요것들이 이렇게 해석했을 때 이게 똑같은 평의적인 범주나 평이한, 그러니까 똑같은 그 범위, 그러니까 개념을 쓸 때 범위가 아니면 단어의 등가성이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막 올록볼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을 해보면 이거를 읽으면 이거는 한 15줄, 20줄을 4줄로 요약 정리했네 이렇게 보이는데, 요거는 5줄인데 이거는 10줄을 5줄로 요약했네 이렇게 보이고, 이거는 이거랑 이걸 쓰는데 여기에 휙휙 건너뛰어서 그냥 하려고 이거 한 30줄을 그냥 휙휙 하고 뭔가 빠진 것 같네 느낌이. 그러고 요거랑 밸런스 맞추느라고 했는지 한 20줄을 줄인 것 같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이걸 애초에 이해하고 있으면 영어 시험 문제에 나오는 연습 문제나 시험 문제에 나오는 글들이 뭐 비교적 그 영어 잘 쓰는 사람들 정리를 했겠지만 문제를 만드는 태생적인 한계 자체가 있잖아요. 이 15줄로 글을 맨날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도 전달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해를 해야 이 문장과 어떤 문장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야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제 4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여기에 한 문장이 있고 한 문장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지어지는 한 문장이 있고 또 한 문장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끊어지고 한 문장, 근데 이제 이어진 문장도 다 끊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는 문장, 뭐 영어로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국어는 그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요거로 수식해 있으면 이게 절 같은 거 다 띄고 나중에 보면 이게 변형 문제라는 게 이 절을 날려버리고 이걸 써도 이거 전체에 문제가 없어요. 왜? 유사한 게 보통은 한 문장, 2문장, 3문장, 4문장 이렇게 나오니까 관련된 게. 그럼 이거를 살려버리고 이 2개 문장을 나눈 다음에 이걸 자세히 설명해, 앞에 부분을.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다 이 변형 문제에서 주제 자체를 바뀌면 글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국어도 그렇거든요. 주제가 바뀌면 중심 생각이 벗어나니까 이 글이 아니라는 뜻이야. 다른 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주제만 바뀌지 않으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10줄이 있는데 이 10줄에서 어떤 줄을 삭제하더라도 이 전체의 주제는 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줄을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컴마로 해서 된 이렇게 2개가 있으면 이걸 나눠요. 나눠서 이렇게 이걸 문장으로 쓰고 이걸 문장으로 쓰면 마치 내가 공부하지 않았던 지문 같은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이걸 통째로 주제나 흐름이나 원리를 이해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이 글 자체의 진위가 뭐고 글이 의미하는 게 뭐고 그 배경지식이 뭔가를 굉장히 공부를 해요. 실제로 근데 영어 선생님 이제 학원 놀러 가서 이제 수업 일찍 끝나가서 수업을 여러 번 관찰을 했어요. 들어가서 뒤에서 잠깐 들어도 되냐고 하고, 아니면 이렇게 뒤에 강의실 있는 데서 보면 들리잖아요. 그래서 다 들어요. 이렇게 기다리면서 책 읽으면서. 그런데 자, 2등급, 3등급까지는 그렇지 않은데요. 2등급, 1등급 아이들 수업할 때는 영어가 하나도 못 나와요. 특히 1등급 애들 수업하면 영문법도 하나도 안 나와요. 다 뭐 수업해요? 배경 지식 설명해요. 이게 무슨 내용이고 이게 뭐와 관련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들어보면 이게 무슨 영어 수업이야, 국어 수업이지, 논술 수업이고 이렇게 돼요. 국어하고 논술이에요, 그냥. 아니 요 배경식 왜? 어법이 문제가 안 나오니까 어법은 또 애들이 읽어보면 해설지 읽고 그러면 다 알아요. 그 다음 이건 질문하면 그냥 해줘요, 간단하게. 근데 이 영어뿐만 아니라 이 영어를 한글로 해석해놨는데 이 한글의 의미를 모르고 넘어가면 이렇게 응용할 때 변형 문제 자체를 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에 속도 연습할 때는 또 별개예요. 속도를 통해서 이게 속도를 단축하려면 금방 전에 이렇게 유형 쳤잖아요. 유형을 누적해서 국어도 했었죠. 유형별로 풀이 방법을 내가 정교하게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유형별로 누적된 내 풀이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걸 다시 보지 않게, 중복되지 않고 한 번에 체크해갖고 풀 수 있게, 체크해서 최대한 겹치지 않게,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이거 또 보고 이렇게 안 하고 체크해서 기억을 남겨가지고 또 시간을 단축하는 거. 또 세 번째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나 할 때 유예를 하고 빨리 넘어가는 거. 이렇게 유예를 해서 삼각형을 놓고 유예를 하고 나가서 다시 돌아오면 이게 또 풀리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쉬운 문제부터 풀어가지고 시간을 단축해야지. 쉬운 문제부터 풀고 어려운 문제만 남기면 어려운 문제를 3개나 4개를 틀려도 1등급이 들어가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 분명 킬러 문제는 한 서너 문제밖에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쉬운 걸 확실히 다 맞춰버리면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포기해도 1등급이 나오는 전략적인 풀이 방법을 익혀놓은 게 안전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하더라도 어떤 문제에서 어쨌든 3, 4문제로 좁히려면 이 글 자체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준비함에 있어서. 왜? 기출은 어떤 사람은 기출 안 사도 된다고, 어떤 애는 수특 안 사도 된다고, 영어에 관해서 수완 안 사도 된다고. 왜? 그냥 영어인데 뭐 특별한 어법 있어? 그냥 해석 능력 있으면 그냥 해석하면 되지. 근데 시간이 짧게 드는 주제가 70%가 겹치는데, 그래서 국어하고 영어는 꼭 사셔야 된다고. 왜? 수학은 또 숫자도 달리고 문제도 그거 나오는 거 아니니까 안 사도 차라리 날 수도 있고, 탐구도 기출문제 보고 테마형으로 하면 되니까 특별히 문제 없지만, 국어하고 영어는 이 주제 파악하는데 시간을 걸리면 안 되니까 꼭 싸서서 확 봐야 된다고.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되냐? 이 배경 지식이 부족한 걸 찾아야 된다고. 이걸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또 완전히 영어 논술 수업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다 국어 논술 수업이네요. 제가 수업해서 그래요. 그랬더니 웃어요. 아이고 왜 그래? 그러면서. 아니 실제로 그 상위권은 다 이거만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요걸 보고 변형 문제를, 그러면 변형 문제는 어디 있느냐? 변형 문제 책을 나오려면 오래 걸려요. 변형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고. 그러면 모의고사를 보면 네이버 기출문이나 이런 카페 보면 전국에 있는 학원 강사나 영어 강사들이 이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자기 애들한테 풀리잖아요. 인터넷에 이렇게 막 떠돌라요. 변형 문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풀어요. 3월달을 풀었으면 3월달 변형 문제를 계속 풀어보고 여기 나오는 대로 똑같은 걸. 분명히 같은 지문 같은데 조금씩 문제 내는데, 어떤 사람은 만들 때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만 달리 해가지고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지문 자체도 좀 변형시켜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있는 지문만 해가지고 그냥 생각만 다른 각도로 해보게 하고, 이렇게. 이게 수준이 되게 많이 달라요. 이 변형 문제 만드는 수준이. 근데 변형 문제를 만드는 것 자체를 풀어봐야 이런 식으로 나중에 고3 때 수특이나 소환이 변형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언제 연습해야 돼요? 고2 때 해야 돼요. 왜? 고2 때 369 모의고사를 보면 계속 변형 문제만 풀어봐야지. 기출 찾아서. 왜? 그래야 고3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작년 거 수특이나 이런 거 변형 문제나 아니면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찾으면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걸 공부해야 돼. 금년 거는 아직 변형 문제 안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고2가 작년 고3 걸로 해야죠. 연습을. 이해되세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끊는 게 속도가 문제예요. 속도. 그 다음에 연결어 종류도 다 어느 정도 인터넷에 치면 연결어 250까지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지, 그죠? 연결어 종류도 똑같아요. 이렇게 이 글이 나오고 여기 심경 나왔을 때 이 심경어, 여기 그리움,
그리움, 뭐 슬픔, 뭐 우울함, 뭐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심리만 서 있는 심경어 해가지고 또 파일 떠돌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풀기 위한 이 배경이 되는 기초가 되는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영어가 듣기도 1번부터 17번까지 중에서 몇 번은 그림 문제, 몇 번은 돈 문제, 몇 번은 뭐 대화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듣기 못하는 아이들한테, 듣기 잘 못하는 아이들한테 이게 한 3회분에서 5회분을 통째로 외우라고. 그런 다음에 뭐가 바뀌었는지 항상 확인하라고. 특히 아이들이 모의고사 풀으라고 했더니 이렇게 모의고사 있으면 이거 다 풀고 듣기는 깨끗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냥 해설 펴놓고 듣기 읽어, 그리고 풀어, 읽고 풀고 못 듣겠으면, 아니 그냥 빠르게 읽고 풀어. 그러면 이게 50회를 풀 동안 듣기를 50회를 다 버리는 거야. 뭐하러 그러냐. 이거 하다 보면 완전히 그 듣기에 대한, 나는 귀로만 듣고 잊어버렸는데 눈으로 봐서 듣기에 대한 템포나 포맷을 완전히 외울 텐데 이걸 포기해버리고 고1, 2, 3 계속 이렇게 했으면 듣기 몇백 개, 그죠? 시츄에이션, 상황별 특성, 문제 내는 법을 터득했을 텐데 이거 다 애들이 생각하고 안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 풀으라고. 그리고 제대로 점수 내라고. 읽었는데 2개 틀렸어요, 듣기. 그러니까 아이고 눈으로 읽었는데도 틀리냐고. 어쨌든 듣기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단락 연습을 시키면 이게 비문학 연습이에요. 이게 비문학을 이렇게 단락을 끊어서, 자, 여기에 있는 핵심어를 뽑고 여기에 있는 핵심어 뽑고 뭐 2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여기다 핵심어 뽑고 이렇게 핵심어 뽑고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아니면 이건 동그라미고 요건 반대는 세모고, 요거랑 대립되는 개념은 세모고, 이렇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이 전체가 진짜 복습이 빠르거든요. 한눈에 복습이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시험 보고 모의고사 풀고 아니면 이거 봤을 때 다시 본다고 하는데 다시 보내 거의 못 봤거든요, 살면서. 근데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체크한 것만 딱 보고 이제 한 20분만 보면 복습될 수 있고, 모의고사를 저렇게 체크를 해놓고 정리를 해놓은 상황에서 내가 틀리는 걸 보면 한 번 볼 때마다 여기서 내가 틀렸는데 뭐 때문에 실수했는지가, 그러니까 피드백이 딱딱딱딱 이 전체를 풀었을 때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복습을 빨리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고. 나눠서 또 들어가야 돼. 그러면 결국은 제가 주장하는 게 이렇게 이제 끊어주라고 했죠.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3개로, 밖으로. 이게 지문이라면 밖에까지 다 끊으라고 그러는데, 여기 안에 이제 문장 간의 관계까지도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이 안에 들어가면. 요 문장 간의 관계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 순식간에 한눈을 비교해서 여기에서 필요한 단어가 뽑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끊어졌을 때는 여기까지 하나의 의미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뽑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해도 되는데, 이걸 안 치면 어떻게 이거를 고를까 말까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락별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 예시요. 그러면 이렇게 박스를 네모칸 딱 치면 자연스럽게 위하고 아래 단락이 나눠지거든요. 예시를 치면. 그래서 예시만 이렇게 국어도 그래요. 예시만 이렇게 쳐주면 아래 위가 단락이 나눠지고, 거기다가 이 연결어만 접속어 연결어만 쳐줘도 뼈대가 탁탁 보이거든요. 꺾이는 게.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게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주제고, 그쵸? 이건 예시고, 그럼 여기에 있는 거고, 이렇게 대비되는 게 이런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요것만 탁 찾으면, 요게 보통 지문 자체를 이 주제 문장으로 만들어서, 보통 해설을 가면 이렇게 구절로 나와 있어요.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의 문장으로 그래 완결돼야 기억이 잘 나거든요. 완결성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이렇게 새까맣게 되겠지만, 그 빨간 걸 치면 이 빨간 걸 여기다 체크만 하더라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완결성을 가지고 문장으로 기억해야 잘 기억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마무리 정리 공부도 문장이고 영어의 출발도 문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 질문 뭔데요? 그러면 이런 내용의 질문 뭐뭐뭐는 뭐뭐뭐다 라는 내용의 문장 하면 딱딱딱 잘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으로까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많이 정리를 하면 비문학 점수가 오르더라고요. 실제로 영어로 이 영어 수특이나 수완에서 영어 지문은 네가 해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요? 저는 해설을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글이니까 된다고 치고 이걸 영어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했으면 이걸 여기서 어떤 단어에 체크했는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박스로 묶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이걸 하고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서 문장 구조를 연습하는데 이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체크를 하라고 했더니 이 영어만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근데 국어가 10점 올랐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 10점을 올렸는데 이것만 영어 지문만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이 비문학이든 아니면 화법이든 이렇게 단락이 있으면 애들이 끊어 딱딱. 그래서 핵심 파악해갖고 주제를 딱 줄거리를 하니까 주제에 벗어나거나 아니면 주제가 답이기 때문에 주제의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이게 지엽적이거나 특이한 사고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해서 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어는 안 하고 요것만 했는데 수특 한 30개 정도를 아주 자세히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영어는 잘해. 외국 살다 와서. 그럼 독해도 잘해.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무슨 의미야. 그럼 누구도 설명이 다 다르잖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윤리와 사상 어떤 문장 나오거나 아니면 철학 나오거나 내가 모르는 경제가 나오거나 그러면 뭐 이렇게 대략은 알겠지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 설명해 줄 수밖에 없잖아. 똑같이 비문학 설명했을 때 과목마다 다 여러 개 나오고 똑같이 옛날에 어떤 그 여자 선생님이 야구를 하나도 안 좋아해 주셔가지고 커브볼이 나가는 원리를 하는데 공기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해서 진공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막 휘는 커브볼 원리를 하니까 슬라이드가 뭐고 커브볼이 뭐예요? 슬라이드하고 다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래. 야구 모르면 진짜 모르거든? 포크볼이 뭐예요? 이렇게 모르거든? 근데 막 설명해 거기다가. 근데 물리와 겹쳐 있어. 그러면 자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지. 자기 관심 하나도 없는 건데. 그런 것처럼 자기 배경 지식이 있는 거를 골라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한 번만 잠깐 정리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어 공부, 문장 공부, 단락 공부, 이런 글 공부, 글의 흐름, 주제, 글의 배경 지식 공부가 실제로 이렇게 영어처럼 진전이 되느냐? 아니죠. 영어 문장 해서 영어 단어를 하게 되면 그 위에는 국어의 개념? 국어가 아니라 그냥 언어의 개념. 언어의 개념으로 접근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2등급 가고 이런 건 단어 외워야 되지만 1등급, 2등급에서 1등급 가고 1등급 안에 쭉 올라가고 막히지 않고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글 읽기와도 관련된 거고 배경 지식과도 관련된 거잖아요. 실제로 그죠? 단어만 다 외웠다면 그러니까 그거를 배경을 싹 가려면 이 문장이 완결된 생각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공부를 중심축으로 잡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80분 컷에 500문장씩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나야 이게 문장 자체의 속도가 나야 이 독해도 속도가 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다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쨌든 속도가 나야 되잖아요. 그쵸? 문장도 그렇고. 속도가 나는데 유형이 필요한 거고 체크법도 필요한 거고 그럼 이 체크법이 뭐라고요? 국어 체크법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언어기 때문에. 언어기 때문에 체크법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체크법 뭐 안 하게 되면 왜 그런지 알아요? 시험 자체가 천천히 풀면 98점 나오는 애들 많더라고요. 2시간, 3시간 주니까 하나밖에 안 되고 다 풀어서 다 맞았어요. 그럼 뭔 소용이야? 시험인데 시험. 빠르게 읽고 찍기 시험인데 속도. 국어도. 국어 고1 어떤 애인데 고3 거 풀으라고 해서 2시간 집에서 풀어봤더니 맨날 98점 맞아서 쌤 모르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 이렇게 설명해줬는데 아차 내가 실수한 거. 시간 쓰라 그랬는데 시간을 안 썼어. 실제 시험 보면 76점이요. 98하고 76. 20점 차이 난다니까. 이 속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모 학원 같은 데는 국어든 영어든 50회를 연달아 봐요. 그럼 계속 매일 시험을 시간을 맞춰서 봐요. 그러니까 강제로 애들이 속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강제로 자기가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기가 맞을 수 있는 점수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속도만 어느 정도 계산하고. 또 잘 돼요. 연습시키고. 자,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속도하고 체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공부를 해서 본격적으로 유형을 들어간다면, 이거 문장, 이거 비문학하는 것도 다 똑같다고 했죠. 유형을 들어간다면 이제 듣기 같은 경우에는 듣기. 이제 유형이 있다는 건 이제 본인도 알고 애들도 알아요. 몇 번 하는 애들은. 근데 디테일하게 알아야 된다는 그 지문의 어느 부분에 어떤 방식으로 답을 숨기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그 찾아놨는데 요거 들으세요. 그 영어 동아쌤 영어 안 듣고 해갖고 이거 51분 30초. 왜 이걸 들으려면 여기에 있는 제시문도 하나도 안 보고 선택지를 보고 이런 선택지라면 이런 지문이 아닐까? 이런 선택지라면 이렇게 아닐까? 이거랑 선택지 비교해보니까 이걸 강점일 것 같은데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훈련이 많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제시문만 보고 지문 보고 있으면 딱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제시문, 이 선택지를 만드는 원리를 터득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 좀 찍어달라고 하네. 우리 아들한테. 그래가지고 혼자서 진짜 듣기 지문 안 보고 요것만 보고 찍고 나중에 채점까지 하는 과정 나오거든요. 이거 왜 시키는지 알겠죠? 여기에 이런 문제 유형은 이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낼 때가 많았고 하는 노하우가 누적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듣기를 이 번호마다 이런 번호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있고 이렇게 다 누적해서 써봐요. 지금부터 1년을. 그럼 고3 때는 당연히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그것만 딱 기다리고 답 쓰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차피 듣기 연습하고 조금 풀고 시험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적시켰냐? 그러면 영어는 뭐가 필요하냐? 내신은 영어 문법 노트가 필요한 거고 수능은 번호별 유형 특성 노트가 필요해요. 유형 노트. 1번 유형에 뭐 나왔고 유형 노트만 있어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것만 있겠냐는 거지. 여기 안에서 신경 안에서 신경도 이렇게 내는 게 있고 이렇게 내는 거 있고 이렇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유형을 한 회분을 다 정리를 하면 그죠? 다음 회에는 그 사이에 좀 뭐 1번하고 1번 쓰고 바로 2번 쓸 건 아니죠. 1번 유형 쓰고 2번 유형 쓰고 딱 그래봐야 예를 들어서 문장 잘놓고 바꿔쓰기 나오고 몇 번 나오고 그러겠죠. 뭐 그래봐야 듣기가 뭐 17문제라고 쳤을 때 듣기 유형이 한 25가지 이상 안 나올 것 같죠. 조금씩 바꿔도 그죠? 똑같이 이런 유형인데 그러면 이제 유형으로 되어 있어서 유형은 파악하더라도 그럼 연습은 어떻게 하는가? 빈칸 문제가 최강이라는 거죠. 다 된다는 거죠. 왜 빈칸 문제만 다 되냐? 제가 이제 국어도 모든 문제가 주제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있을 때 동의하면 98점 이상 나오는데 영어도 진짜 거의 모든 문제가 주제랑 관련이 없으면 문제로서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언어라는 것은 중심 생각이니까. 그러면
이 빈칸 문제를 이렇게 내달라고 끌었을 때 여기 있으면 이 흐름을 관통하는 게 여기 답이 돼야 돼요. 이 단락과 이 단락을 비교하는 게 이 빈칸의 답이 돼야 돼요. 실제로 이 빈칸 요게 주제나 핵심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칸 문제를 하면 단락 구조를 나눠서 연습시키면 주제 문제 다 풀죠. 그 다음에 A, B, C 순서 바꾸는 거 다 풀죠. 요거를 왔다 갔다 바뀌니까 빈칸 문제 다 풀죠. 그러면 상황 파악하는 문제 다 풀죠. 솔직히 빈칸 문제가 제일 고급 높은 난이도라고 애들이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 빈칸 문제 바탕이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순서를 잡아서 주제를 찾는 것이니까 이게 종합형 문제라면 이 빈칸 문제를 사가지고 계속 푸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빈칸 문제 연습하고 유형 노트 쓰고 단어장 계속 예를 들어서 단어장 이거를 계속 10번 읽은 다음에 외웠으면 이게 10번을 읽고 20번을 만약에 읽었으면 나중에 이거 읽는데 한 30분, 1시간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보겠죠? 그럼 단어를 많이 리와인드 되면 확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나도 애들 가르치는데 갑자기 하나도 안 물어보다가 갑자기 어떤 단어 딱 물어보면 뭐더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어 공부를 하고 유형하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공부를 하면 문법은 충분하니까 내신으로 문법 공부를 하는 상황에서 유형, 단어, 연습, 요 빈칸 어법 하는데 그러면서 전체 모의고사 시간 분배, 시간 속도 따르는. 근데 제가 이거 속도를 하는데 어려운 거는 빨리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국어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쉬운 거를 이 해설을 찾으면서 이거를 내가 왜 이 점을 보고 더 빨리 답을 고르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해야 돼. 근데 이 쉬운 거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뭐뭐가 나오고 그러나 결론, 뭐뭐 나오고 그래서 결론, 연결은 나오고 결론, 어떤 특정 구조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예시 박스 빼면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결론, 이렇게 찝어서 요거를 맞은 문제지만 더 빨리 주제를 찾아서 요 문제만 해결할 정도의 독해는 가벼운 독해, 그러니까 빠른 독해. 그러니까 아주 진리를 찾아나가는 게 아니라 내용도 쉽지만 더 빨리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가 고민하는 거죠. 자, 엄밀하게 이 내용을 공부해서 천천히 풀면 진짜 잘 본 애들 많다니까요.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이게 시험임을 명심해야 돼. 시험 짧은 시간에 예를 들어서 퀴즈대회에 나갔는데 이렇게 누르는 거에 따라 결정도 되지. 예? 가만히 천천히 풀으라면 걔네들 다 풀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여기서 보면 유형을 다른 것과는 국어도 뭐 이렇게 특별히 국어도 유형 별로 하지만 수학은 유형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돼 있잖아요. 수학 자체의 과목이. 수학은 유형이 잘 돼 있고 국어도 유형을 하려고 했더니 유형을 다 묶으니까 기본 개념이 됐잖아요. 근데 영어는 실제적으로 문법을 빼버리니까 기본 개념이란 게 없어. 그래. 뭐만 알면 돼. 시험 영어. 아까 그랬잖아요. 어조, 분위기, 감정이면 감정의 종류 단어 쭉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그 유형에 많이 쓰이는 단어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도표가 나오면 오른다, 내린다, 깎는다 뭐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반복만 되면 이 시험 용어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부담감을 덜 느낀다는 거죠. 근데 단 1등급이 완벽하게 들다면 이 듣기 유형 퍼펙트하게 해서 듣기는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듣기 다 맞고 빈칸에서 한 개 정도, 그 다음에 순서나 이런 건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주제를 애매하게 이렇게 상황 파악해서 애매하게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될 것 같아가지고 아차해서 하는 거 한 문제 정도, 빈칸,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뭐 낯설은 거 한 군데 이렇게 3개 정도 외에는 싹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습됐을 때 요거는 어딘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치열하게 연습해야 되니까 빈칸 문제를 계속 풀면서 나누어서 이 전 단계 이것처럼 계속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단어 보고 유형 노트 쓰고 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형 노트는 뭐예요? 전체 시험을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라고요? 전체 시험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유형 노트. 전체 시험을 걸 유형 노트에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꾸준하게 뭐라고요? 단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게 이 문장 전체 단락 이걸 빨리 끊어서 주제를 재빨리 채취를 해서 이 빈칸을 채우는 문제를 연습을 하고 이걸 재빨리 채우는 과정에서 요거를 분석해야 빈칸 이 순서 맞추는 걸 하죠. 이렇게 앞뒤 관해 상호관계 그래야 순서 맞추는 게 되고 그래서 요 안에서 핵심어를 빨리 찾는 연습을 해야 이 상황 파악으로 구체적으로 6하원칙 상황이 파악되니까 이걸 풀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본인 시험지 끝나보세요. 자, 어쨌든 이 뒤에 어디서 여기서부터 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간만 주면 요거 지시어 찾아가지고 풀고 제목도 찾고 그 다음에 이것도 대상이고 그러니까 본인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시간 3개 맞으면 이거 3개 빼면 몇 개예요? 3개 빼면 네. 89점. 아, 3개 빼면 89점? 네. 아니 그러니까 이 3개를 맞았다고 치면 89점? 네. 그럼 아슬아슬하네. 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순서 찾기니까 이걸 끊어가지고 하는 거 하면 맞추겠죠? 네. 요런 문제 유형은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하고 결합될 단서가 있는데 이렇게 분석해보면 실제로 진짜 여기랑 여기랑 붙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왜? 그런 문제만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체 흐름을 잡으면서 요거하고 여기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접착제처럼. 근데 이 전체 흐름을 잡았을 때 이 주제 줄거리를 잡는 연습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빈칸 나오는 것도 달라 끊어서 과정을 보야 더 뚜렷하게 나타나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여기만 봐갖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이제 빈칸 문제만 맞히면 빈칸 3개면 빈칸 연습만 하면 나머지 그때 끝이 돼요. 그 다음에 요 다음 빈칸 그럼 빈칸 외에는 없네. 그러니까 공부를 봐봐 넓게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빈칸 문제만 계속 푸는 거야. 빈칸 문제만. 그러면 이 빈칸 문제를 풀고 요거를 단락을 나누어서 이 전체 단락의 구조 상황하고 요 빈칸과의 관계. 그죠? 자, 첫 번째는 이 전체 주제와 빈칸 간의 관계. 1번. 2번. 요 단락 간의 관계랑 이거 전체 줄이가 글이잖아요. 단락 간의 관계가 빈칸 간의 관계. 자, 3번. 선택지를 보면서 요 일부만, 빈칸 주변만 독해해도 이 빈칸을 채울 수 있나? 빈칸 자체 앞뒤를 보고 채울 수 있나의 문제. 그 다음에 4번. 이 선택지를 비교를 해서 빈칸 보더라도, 빈칸 문제 솔직히 틀려도 이렇게 선택지 1, 2, 3, 4 있잖아요. 선택지를 비교해서 빈칸을 추출하고 찍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5번. 어쨌든 이거를 내가 이렇게 단락을 나누고 다 정리를 했잖아요. 이거를 영어에다가 바로 할 수 있을까? 뭐 때문에 못할까? 이건 보완점에 대한 거. 한글이 아니라 영어에다. 그래서 자꾸 이거를 이 영어에서 찾아서 하는 방법을 노하우를 누적시켜야 그냥 영어에서 이렇게 끌어버리고 빈칸을 풀어버리니까 이런 5가지 정도 연구하면 이거를 중심으로 해설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6번도 보세요. 이것도 해설 보다 보면 이렇게 한글 해석 나오고 이게 문법 몇 줄 나오고 여기에 단어들 쭉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단어들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걸 쓸 수 있나도 보세요. 이걸 왜 요 빈칸과 요 단어들을 왜 이걸 줬을까 이렇게. 그게 주제랑 같거든요. 단어들.
그러니까 주요 단어들과 빈칸 간의 관계를 보고 이렇게 훈련하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상한글에도 잘 듣긴 하지만 저는 그럼 최고 효율성을 할게요. 네가 만점을 맞아도 이거를 편하게 맞으면 다른 과목 할 때 편하다라는 주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 단어를 골라요, 저는. 백과점, 백점, 이거는 뭐라고요? 주변 특별행사, 이거는 층별, 아니면 신규내장, 이렇게 골라요. 5개를 보고 있다 나오면 그냥 답을 쓰거든요. 골라놓은 다음에 이렇게 고르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음 시간 주면 또 여기서 골라놓고, 다시 들리면 골라놓고, 골라놓으면서 이게 누적돼가지고 이거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듣기를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택지 비교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남자 응답인지 여자 응답인지 하고 골라놔서 요거 자체를 가지고 듣기 전에 벌써 어느 정도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고정관념 안 되거든요. 네. 이렇게 나오는지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하자. 이렇게. 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너 이것도 안 풀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뭐더라? 해설 어차피 뽑으면 읽어보고 다 한 다음에 진짜 꼼꼼하게 자꾸 이게 들었지만 읽어보고 분석을 해보면 소리로 나올 뿐이지 이거에 대한 포맷이 계속 누적돼서 익숙해지는데 맞았다고 너무 방심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찜찜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글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이걸 비교를 해서 요거 비교만 가지고도 요거를 맞출 수 있을까? 요거를 예상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거꾸로 뭐라고요? 선택지만 비교를 해서도 이게 제시문을 예상할 수 있을까? 이것도 왜? 이 제시문을 계속 예상을 해봐야 제시문을 읽고 다시 선택지를 갔을 때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의도로 이 선택지를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선택지를 만든 이유에 대한 선택지를 만드는 요령, 선택지를 만드는 기술이 늘어나야 내가 이걸 자꾸 이걸 가지고 제시문을 읽어보고 선택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함정파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봐야 깊이 있게 이 문제를 비교 선택하는 능력이 늘어나는데 너무 없다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어떤 답이 이 단어랑 같다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하면 복습은 되게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조 A, B 주제 찾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될까요? 100가지도 안 됩니다, 솔직히. 네. 근데 그걸 노하우로 누적을 안 시켜 애들이. 그냥 보고 틀려요. 그러니까 노하우를 유형 노트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을 때 이렇게 도표가 나왔을 때 유형은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으면 다다다닥 설명되면 어느 파트를 어느 부분 요거는 문제가 된 적이 없고 이렇게 숫자다 이거 오른다 내린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90% 정도로 빨라진다는 거죠. 아니까 빠르지 모르면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 그 자습서 같은 거 볼 때도 읽으라고 해서 10번을 읽은 다음에 보니까 질문 뽑으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넘어갔어요. 네. 여러 번 읽으면 빨라진다는 거죠. 실천.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빈칸만 문제가 딱 있고 속도 문제니까 모의고사를 많이 풀지 않았다는 거고 첫 번째는 풀이 양이 적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빈칸만 문제가 되니까 이게 공부하기 되게 편해진 거예요. 빈칸 문제 40은 이게 어려워도 이렇게 끌어가지고 다 한 다음에 또 다른 거 사고 또 연습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뭐, 질문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런 주장이나 이런 문장 삽입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정작 시험을 풀 때는 확신을 하나도 없이 답을 고르거든요. 근데 그게 답이 다 맞는데 왜 그러냐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를 풀을 때 너는 국어를 풀었다고 생각하지만 다 찍어요. 얼마나 그래. 그러니까 풀었다 하면 요 문제 번호를 딱 보면 이거 고등과정에서 뭐 가르치려고 이 문제 냈구나 이걸 말할 줄 알아야 돼.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요 선택지 이 단어는 제시문의 이 단어랑 어떤 고민으로 이게 출제가 출제됐구나 이걸 하면서 함정을 이렇게 팔려다가 이 정도 범위로 적당히 줬구나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아이들은 그냥 대충 이거랑 갖고 이거랑 유사한 거 아니에요? 맞죠? 다른 거 답 아니잖아요. 이게 답이잖아요. 맞아. 이 정도면 답 맞는데.
그럼 괜찮아요? 네. 근데 정교화를 점점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만들어서.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50회 이상을 풀지 않잖아요. 네. 그럼 본인의 스타일도 아니고 본인의 방법도 아니에요. 네. 지금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시간 안에 푼 게 50개예요. 이렇게 못 푼 거는 한 해에 안 칩니다. 네. 이해되세요? 네. 근데 고3에서 수능 보기 전에 50회를 충분히 봐요. 연습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저절로 해결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전체 이제 틀린 문제 확인하고 보니까 이렇게 빈칸 사가지고 정리하는 거랑 단어 하는 거 외에는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2주나 한번 2주에 1회 정도 시간 재서 시험 보기. 2주에 1회. 뭐 급하면 매주 하는 시간 되고. 그러니까 2주에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시간 재서 보고 단어장 굉장히 빠르게 읽어서 문장을 읽는 속도, 문장에서 핵심 단어를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 핵심 단어하고 수식 해석하는 거에서 핵심 단어 빨리 골라내는 연습. 그 다음에 빈칸 풀이 연습. 그 다음에 이렇게 구조 분석해가지고 배경 지식까지 파고들면 이건 국어도 도움되니까. 이거는 국어가 도움되고 요거는 단어장 문장 쭉쭉쭉쭉 이렇게 나가서 읽어서 속도가 늘어나고 요거는 속도를 측정해가지고 자기 약점 찾고 네. 이 정도 세 가지면 지금 상황에서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됐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이렇게 계속 풀다 보면 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이 좋은 학생들은 뭐라 해야 돼요? 원리나 이론이나 정확하게 선생님들처럼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답은 이거라고. 감이 더 좋아요. 학생들이 선생님들보다. 그래서 시험 점수는 학생이 더 높아요. 근데 설명해봐 그러면 못해요. 근데 선생님들은 이게 감으로 설명하면 안 되잖아. 이게 답인 것 같잖아. 이게 아니니까 그러면 잘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그걸 감이 아니라 논리로 설명을 하는 것 뿐인데 어차피 시험 점수 맞추는 건 아무 상관없어. 네, 됐죠? 네, 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막 고3들이 수능을 보기 전에 수능 완성을 특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막 수능장에 들어가서 막 안 읽고 막 찍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읽게 됩니다. 인생 달려서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인생 달려서 다 읽게 되고 수능 완성, 수능 특강이 그대로 나오지 않고 변형돼서 나옵니다. 문장이. 네. 그러니까 긴가민가합니다. 이거 읽었나? 그러니까 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네. 왜 그러면 오해에서 함정파면 홀랑 빠집니다. 네. 단 수능 완성에서 수능 특강에서 봤던 주제는 같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 정도는 힌트입니다. 근데 변형을 해서 낯섭니다, 이게. 그래서 읽다가 보면 이거 어디서 본 듯해요. 아는 내용이에요. 저도 이거 푸는데 수능 완성해서 나왔던 내용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 완성이 나왔는데 어디서 본 내용인데 주제는 같은데 그러니까 그 내용은 맞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글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떠올리는 것보다 그냥 이걸 공부한 바탕 실력으로 이거를 읽으면서 그럼 주제를 알고 주제를 안다는 것은 뭐라고요? 관련 단어를 더 많이 봤다는 거예요. 유사한 단어를. 그러니까 해석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요걸 보고 그냥 판단해야 돼요.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고 요 수능 특강, 수능 학부는 연계를 70% 했는데 주제를 다르게 하면 전혀 다른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진짜 오해하니까 안 돼요. 그렇지만 한 문장 한 문장에서 거기 판단하는 건 어떤 거는 빠지기도 하고 어떤 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이 문장에 있는 걸 찾았는데 수특에서 봤다 이거도 하고 탁 써 홀랑 틀려요. 그 문장 빼버리면. 이해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시특과 수화는 보지 않아도 능력이 있으면 상관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영어 실력이 있는 애들은. 됐어요? 또?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